여러분 시험 전날 밤에 잠이 안 온 경험 있으세요? 내일 시험을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불 속에서 뒤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불안한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내 불안감은 30이야. 어제보다 10 올랐어 이렇게요.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런 게 진짜로 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공포지수예요. 공포지수의 정식 이름은 변동성 지수이고 영어 약자로는 BOEIX라고 불러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는 곳에서 만든 지수인데요. 이게 뭘 측정하는 거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것 같은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숫자가 올라가고 별로 걱정 없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고 상상해보세요. 파도가 잔잔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겠죠. 공포지수는 바로 이 파도의 높이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파도가 잔잔하면 숫자가 낮고 파도가 거세지면 숫자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봐도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바다가 잔잔한지 거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일 때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게요. 20 미만이면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예요.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로 치면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죠. 20에서 30 사이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을 넘어가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신호죠. 40을 넘어가면 극도로 공포에 빠진 상태이고 60 이상이면 말 그대로 공황 수준이에요. 이 공포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였어요. 당시에 미국의 거대한 투자은행 하나가 파산했는데 그 충격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공포지수가 장중에 89.53까지 치솟았어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공포지수가 85.47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가 문을 닫고 경제활동이 멈추니까 투자자들이 극도로 공포에 빠진 거예요. 반면에 시장이 평화로울 때는 공포지수가 12에서 15 정도에 머물러요. 아무 일 없이 조용한 시기에는 이 숫자가 낮게 유지되는 거죠. 현재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공포지수가 약 18에서 60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완전히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닌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공포지수가 요동친 적이 있었어요. 2026년 2월 초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포지수가 하루 만에 27%나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2026년 2월 5일에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이 인공지능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포지수가 약 16% 급등해서 21.6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불안한 일이 생기면 공포지수가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포지수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정도를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포지수는 주식시장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수정구슬 같은 역할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공포지수가 40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그 시점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2020년 3월 전염병으로 공포지수가 80을 넘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주식시장이 30% 넘게 폭락했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후 1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포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뒤 1년 후 주식시장은 11%, 3년 후에는 25%, 5년 후에는 88%나 올랐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무서워서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실제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들이 생기거든요. 마치 백화점에서 정가 10만원짜리 옷이 공포에 의한 대폭 할인으로 3만원에 팔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침착하게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사면 나중에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공포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공포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뒤에도 주식시장이 넉 달에서 5월 정도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극단적인 공포 이후에는 시장이 회복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공포지수가 너무 낮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대해 자신만만할 때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다들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쁜 일이 터지면 충격이 더 크거든요. 마치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공포지수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이 너무 안심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공포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공포지수를 보고 바로 주식을 사고 팔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뉴스에서 공포지수가 급등했다는 말이 나오면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구나, 시장에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기듯이 공포지수를 참고해서 내 투자나 경제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막 나온 분들은 당장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지표를 알아두면 경제 뉴스가 훨씬 쉽게 들려요. 공포지수가 20일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텐데 이제는 시장이 좀 불안한 구간에 들어갔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공포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서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전 세계가 재채기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공포지수가 급등하면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공포지수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20 미만이면 안정적이고 30을 넘으면 불안하고 40 이상이면 극도의 공포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던 적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장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맹신은 금물이에요. 뉴스에서 공포지수가 나오면 이제 숫자만 보고도 지금 시장의 온도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